분당은 강남 4구의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가격 하락 시에 방어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분당의 9억 이하짜리 집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자, 분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다음 지역은 동탄 2 신도시입니다. 동탄 2 신도시는 하락폭이 매우 컸던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신축이 대거 입주하면서 생긴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21년의 불장을 생각해 보시면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신축대세였습니다. 신축대세. 신축대세라는 이야기는 신축만 입주를 하면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신축대세라고 하는데요. 신축이 입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을 때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고 나서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매우 컸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니 부채에 노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에 있는 수원의 입주 물량까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탄이는 수급도 깨지고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의 영향이 올해 그치고 하반기에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금리의 영향이 사그라들게 되면 이제는 수급, 전통적인 방법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몰리면 매매나 전세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적으면 매매나 전세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탄 2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동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동탄 2 신도시의 위치는 경부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서초동을 지나서 경부선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분당도 있고 아래에 보시면 이 넓은 화성시의 동쪽 끝부분이 바로 동탄 2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화성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영사업장이나 수원 캠퍼스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협력업체라든지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에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고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추가 호재가 있는데요. GTX 호재입니다. 동탄은 사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닌데요. SRT를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GTX 호재입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 GTX가 올 하반기에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GTX 수많은 노선들 중에 가장 먼저 개통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GTX 정기권을 끊거나 GTX를 통해서 서울의 수서역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화성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탄 2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화성이 상위권에 속해 있고 마이너스 13.07% 내렸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화성의 하락률이 이렇게 큰 것은 동탄 2의 영향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탄 2의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적정 입주 물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실제 해당 연도의 입주 물량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빨간 선을 넘어가는 긴 막대 그래프는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빨간 선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2023년이 3년 그래도 공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수원에는 공급 물량이 많다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가면은 적정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매우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원에만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탄 2 신도시에도 호재가 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동탄 2 신도시의 최대 호재는 바로 동탄 2 신도시의 최대 호재는 바로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 폭탄에서 벗어나고 지금까지 가격 하락폭이 매우 컸으며 삼성전자 생활권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면 이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빠질 것도 없고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망고쌤의 생각입니다. 동탄 2 신도시의 KB 기준으로 9억 이하는 175개 평형 43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시는 어디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는 하남입니다. 하남 미사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남 미사 신도시는 하남에 건설된 대규모 신도시인데요. 하남 미사 신도시는 입주 초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고덕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옆에 하남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입주가 있을 시기에 하남 미사 신도시도 대규모로 입주했다는 것이죠. 그 주변과 하남의 공통된 문제는 바로 이런 수급의 문제였습니다. 입주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은 과연 다른 지역보다는 더 상승을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보시던 바와 같이 강동구의 옆에 붙어 있는데 강동구 고덕동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남 미사신도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하남 미사신도시와 강동구 고덕지구는 한 생활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시에 입주 물량이 수만 채가 터지니까 이걸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그 파도를 넘어서 상승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락이 또 온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 대세, 신축이 많았던 지역은 금리 영향이 큽니다. 예, 금리가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하락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남 미사신도시는 가격 하락폭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 의왕, 양주, 수원, 영통 그리고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우리는 하남시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남시의 하락률이 11.49%, 경기도의 거의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남시는 고덕지구의 입주 물량, 자체 입주 물량, 그리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매우 컸다. 그렇다면은 이 금리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수급인데요. 수요와 공급. 강동구와 하남의 입주 물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강동구와 하남의 입주 물량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이 빨간 선이 적정 입주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고 적정 입주 물량보다 훨씬 많은 입주 물량이 강동구와 하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였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급하게 오르면서 회복을 하고 있던 강동구 고덕지구와 하남 미사신도시는 가격 하락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을 지나면서부터는 2022년, 23년, 24년 그리고 24년 이후에는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하남과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니 강동구와 하남은 그동안에 눌렸던 수급 문제로 인해서 눌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많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빠지고 오른다면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신도시인데 9억 이하가 과연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건데요. 하남에는 총 51개 단지 173개의 평형이 9억 이하로 밝혀졌습니다. 자, KB 시세 9억 이하와
매매가 9억 이하이면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지들을 손품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